네, 2020년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. 올해도 한 3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이번 주말에는 이제 그 설 연휴가 좀 예정이 돼 있죠. 그래서 그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그리고 일정들 간단히 체크를 해드릴 건데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쉬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좋지만 기관에 대한 수급이 조금 안 좋아요. 그쵸?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공방 그에 따른 주가 전고점 돌파의 힘겨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, 특히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를 보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추적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. 이런 생각은 들어요.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. 말할 필요가 없죠. 네,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. 다우지수 신고가, 나스닥 신고가, S&P 신고가. 참 부러운 시장이에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그쵸?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또 따라가면 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. 근데 미국 증시를 계속 보는 것은 국내 증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미국 증시를 항상 시향을 볼 때는 먼저 체크를 해드립니다.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를 보시면 그 주택 지표가 좋았습니다.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160만 건. 그래서 전월 대비 17%나 증가했어요. 그래서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제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소비 지표, 그 다음에 주택 지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일단 소비는 당연히 중요해요. 미국의 GDP의 70%는 소비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소비의 국가거든요.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면 뭐예요?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. 그대로. 딴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. 근데 주택 지표는 왜 중요하냐면 그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박살났잖아요, 시장이. 그때 이제 무리한 대출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했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박살이 났습니다. 그 부분 때문에 트라우마가 아직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주택 지표가 중요해요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소비, 주택 지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택 지표가 좋게 나왔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 미국과 EU의 협상이에요. 지금 미국이 중국과 1단계 협상을 했잖아요. 그리고 2단계 협상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딜레이를 좀 두겠죠. 그럼 그 사이에 어디랑 협상을 하냐면 EU랑 협상을 합니다. EU랑. 근데 요게 이제 잘 될 것이다.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의 기대감이고 진짜 잘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까봐야 아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과 EU 관련돼서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, 그 다음에 중국과의 후속 이슈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죠. 지금 미국 증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신고가라서 제가 강의 영상에도 예전에 올려드린 것 같은데 신고가를 쳤다는 것은 뭐죠? 매물대가 없이 쭉쭉 갔다는 거거든요. 그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팔지 않는다가 맞거든요. 그래서 미국은 기술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기술적으로, 밸류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올게요. 일단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0.85% 강하고 코스닥은 0.27%로 조금 부진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 가격 매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주봉으로 조금 길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저항대거든요. 여기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. 근데 2300을 빠르게 돌려내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여기까지 있죠, 저항이. 이게 만만한 저항은 아닐 수 있거든요.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은 제 강의 영상 아마 또 제가 하도 얘기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강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돌파해낼 수 있을지 요게 이제 약간 의문스러운데 코스닥은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요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려냈어요. 이전의 전고점도 돌려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기술적인 부담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거든요.
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장 초반에는 반등했어요.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또 신고가니까. 그쵸?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미 증시가 휴장이잖아요. 그래서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기관의 수급이 좀 부담스러워요.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는데 오늘도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렇죠?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 지수 상단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기관의 수급을 체크해 보자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, 이번 주는 이제 설 연휴도 시작이 되지만 중국의 춘절도 시작이 됩니다. 춘절. 중국의 연휴죠. 중국의 춘절에 그 관광객이 4.5억 명일 것으로 예상을 해요. 4.5억 명.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국내 인구의 9배 정도가 관광 가고 휴가 가고 한다는 거거든요. 인구가 많으니까 뭐 하나 했을 때는 진짜 여파가 엄청나요, 진짜로. 근데 이 4.5억 명 중에 일부의 인원이 또 한국에 관광을 올 거잖아요. 최근에 그 한국에 대한 중국의 단체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중국 소비주, 오늘도 화장품주 또 일부 좋은 종목은 좋은데요. 중국 소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다보스 포럼입니다. 다보스 포럼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.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요 인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합니다. 근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환경 관련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요. 트럼프는 환경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. 왜냐면 경제 발전이 우선이거든요, 무조건. 그래서 뭐 환경이고 뭐 나발이고 간에 일단 경제 끌어당기고 보자, 이런 관점이에요. 근데 유럽 같은 국가들은 환경을 정말 중요시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경 관련된 이슈가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이미 친환경 관련주, 뭐 전기차 관련주 최근에 강했잖아요.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많이 못 갔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 사거래일 정도죠.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요. 그래서 사거래일 정도니까 뭐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필요는 또 있다라고 보니까요. 시황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.